안녕하세요. 거버넌스 초대석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조세호 김진수 기자입니다. 오늘 온라인 파트너스 이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파트너스 이창환입니다. 오늘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선 대표님 온라인 파트너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온라인 파트너스는 이제 2021년에 설립이 됐고요. 작년이죠. 저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현상에 좀 주목을 해서 제가 원래는 사모펀드 바이아웃하는 사모펀드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그 사모펀드 M&A 하는 가격보다 너무 싸게 거래가 돼요. 조종사들이.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저평가된 정말 우량한 상장 기업에 좀 의미 있게 장기 투자하면서 제가 PE에서 배운 그 여러 가지 밸류업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버넌스 개선하는 것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의 뭐 운영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밸류업을 시키면 싸게 투자해서 비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되게 좋겠다 해서 작년에 창업하게 됐고요. 현재는 저희가 그 알려져 있는 투자로는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우리금융지주, JB금융지주 이렇게 크게 3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평가된 기업을 이제 밸류업하는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예.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하시는 원칙이나 투자 전략이 있으실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경영권 인수, 바이아웃이라고 하는 그 PE에서 왔기 때문에 회사를 볼 때도 그렇게 봅니다. 저희는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이익이 나오면서 시장 지위도 좋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좋고 한 기업 중에 저평가된 기업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런 기업에 저희가 위주로 보고 있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좀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기업이죠. 그래서 뭐 좀 소비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B2C 저희가 좀 뭔가 투자해서 저희의 그런 역량을 활용해서 그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회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자본 효율성이 낮은 기업을 자본 효율성을 끌어올려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걸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자본 효율성이 낮은 건데요.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ROE가 뭐 8에서 9% 평균적으로, 근데 대만이나 이런 데는 뭐 17%, 18%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사실은 되게 단순한 게 이제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가 지났는데 그 기업들이 돈은 잘 벌어요. 성숙기에 왔기 때문에 돈은 잘 버는데 그거를 이제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재투자할 곳이. 그러니까 그걸 돈을 계속 그냥 쌓아놔요. 주주들한테 안 돌려주고. 주주들한테 안 돌려주는 이유는 안 돌려줘도 되니까. 사실 대주주 입장에서는 회사에 돈이 있으면 다 내 돈인데 내 맘대로 뭐 골프장도 사도 되고 아니면 뭐 내 아는 사람들 월급도 많이 줘도 되고. 근데 이제 배당하고 나면은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이러니까 배당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지금. 근데 이거를 원래는 이제 소액 주주,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이게 좀 견제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가능한 회사들에서 이제 기관이니까 저희가 뭐 지분을 좀 많이 사서 회사의 자본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거를 알려주면서 그 현금을 재투자를 하든가, 그 좋은 곳에 재투자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 좀 주주에게 돌려주게끔. 그거는 이제 일반 주주가 뭐 압박을 하면, 그러니까 뭐 합리적인 제안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안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비공개 공개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경영진들이 행동을 취하게끔 해서 현금을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자본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주주 행동으로 주목을 받으셨는데요. 이제 외부 강사를 선임한 데 이어서 지배구조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라이크 기업과의 조기 계약 종료도 성사시키셨어요. 이 SM 엔터테인먼트 주주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 SM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정말 우리나라 그 K-팝 산업의 선구자적인 회사고 사실 K-팝을 산업화시킨 회사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가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나라의 이미지를 되게 높여주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기업 규모나 역사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JYP나 하이브 같은 회사들은 훨씬 더 규모에 대비해서 SM보다 훨씬 높은 밸류에이션에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이제 현재 대주주이신 이순환 선생님께서 그 이제 옛날부터 이제 회사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회사에서 회사 매출액 6%, 영업이익의 한 40%를 이제 계속 그 뭔가 라이센스, 로열티 형태로 받고 계셨어요. 그게 지금 회사가 거의 뭐 상장한 지 20년 좀 넘었는데 한 1,600억 정도 받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그 굉장히 좀 큰 금액이죠. 회사 영업이익이 뭐 한 700억, 800억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희가 좀 지적을 하게 됐고 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처음 지적한 건 아니고요.
2019년에 KB자산운용에서 먼저 주주 서한을 통해서 이제 다른 회사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SM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 좀 시정을 해달라고 레터를 보냈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제 그때는 거절을 했고요. 그래도 문제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서한 보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주주들의 표심을 보여주면 회사에 좀 더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올해 초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안을 통해서 이제 감사를 선임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좀 회사에 이제 결국은 주주들의 표심이 확 결집이 되니까 회사에서 좀 변화가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약을 종료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더 나은 대안을 이제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전에도 SM에 주주행동을 시도했던 투자자가 있었는데 예. 그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예. 이번 이제 온라인 파트너십 요구를 SM이 수용을 하게 됐잖아요. 예. 그 배경에 이제 주주들의 표심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주 그때하고 좀 다른 점은 저희가 그냥 주주 서한 보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한 거고 거기서 실제로 저희가 그 표를 가지고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주주들의 결국엔 투표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회사에서 확인한 거잖아요. 그 저기 경영진 대주주분들도 그래서 변화가 가능했다고 보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 사회 분위기가 변화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 그 2년 사이에 그 엄청 종합게임 운동이 일어나면서 투자자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도 도입이 많이 되고 하면서 이제 사회 분위기 특히 언론에서 마찬가지 이게 호의적인 게 되니까 그것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혹시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으는데 성공하신 게 가장 큰 이제 배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대표님께서 비사이드 코리아의 초기 파트너로서 전자 위임장 서비스를 개발하셔서 이걸 활용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 주주 제한 캠페인이 어떤 건가요? 예, 그래서 이게 비사이드 코리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기에 투자하면서 그 저기 최초의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서 만든 거고 저희는 이제 투자자인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 이제 주주들이 의결권 행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제일 실질적인 방법이 주총 가는 건 힘들고 위임장을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 서면 위임장이라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장 용지를 등기로 받아서 써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든지 뭐 일반 우편도 가능합니다만 혹은 이제 뭐 프린트를 해가지고 내가 신분증도 복사해서 보내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특히 소액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래갖고는 사실 이게 주주 행동을 하기가 너무 힘들겠구나. 근데 요즘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주주들이 그 표심을 결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비사이드 코리아의 임성철 대표님하고 같이 처음에 의기투합해서 이제 지금 비사이드 코리아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좀 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이게 결국에는 내가 1분, 2분 만에 그 전자위임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자세히 읽어보고 자료 다 읽어보고 스스로 하나하나의 표에 대해 그 안건별로 다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거든요. 기능들이 많이 추가될 거예요. 커뮤니티 기능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12월 14일에 또 SM에 비공개 주주 서한을 보내셔서 네. 사회이사 후보 추천권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회의 독립성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결국에는 이제 기업이라는 게 주주들이 다 직접 기업을 경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경영을 하는 거거든요. 기업들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대주주가 지분 20%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이사회 전체를 다 대주주가 직접 임명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이사들의 의무가 약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책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법적으로 이사회를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이사회는 그냥 대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그냥 근데 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그 상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대주주가 임명한 사람이 아닌 좀 독립적인 이사들, 특히 주주들이 추천한 이사회도 좋고 뭐 이런 독립적인 이사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지만 이제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요구한 거는 이제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지금은 사회이사 1명, 사내이사 3명이거든요. 근데 사회이사를 사내에서도 더 많이 하자.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되게 선진적인 기업들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사회이사에 처음에 이제 추천할 때 본인이 친한 사람, 겉보기에 멀쩡하지만 이제 대주주 편을 들 사람을 추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혹은 저희 말고도 다른 지분 가진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에 감시
와 어떻게 보면 협의하에 이제 사회에서 정말 독립적이고 괜찮은 사람들로 뽑자는 게 저희 주장이고요. 회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회사가 거버넌스가 자체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뭐 그 외에 다른 이제 뭐 법적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시에 진행하면서 회사가 좀 바뀔 때까지 저희는 액션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 액션이 내년 주주총회에서는 어떤 요구사항으로 나타날까요? 결국에는 이제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협의해서 제가 하자고 한 건데 이제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되는 사회이사들을 여러 명 추천해야 되겠죠. 네, 이 표대결을 통해 저희가 사람들이 그 지지할 만한 사회이사들을 이사회에 임명을 해서 이제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구성되게끔 그렇게 표대결을 통해 만들어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거는 회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표대결 이기고 지고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무조건 주주한테 좋은 결과로 나올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SM 엔터테인먼트 주주총회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주주총회까지 안 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미 한 번 했는데 또 한 번 더 이렇게 그러면 또 저희가 그 회사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이야기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저희가 제안한 거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하면 사실은 뭐 깔끔하게 모범적으로 끝나는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